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이번 주도 마디지수는 2050선 돌파 시도와 함께 월요일장 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번의 좀 시도가 있었는데요. 번번이 좀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주는 좀 뚫어낼 수가 있을까요? 일단 3분기 실적 발표가 절정에 접어드는 구간에서 이번 주에는 대외 이벤트들이 또 대거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미국의 FOMC 있죠. 일본의 금정이 또 중국에서 오중전회가 열리면서 굵직한 이슈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또 업황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과 건설주들의 대표 종목들이 또 실적을 내놓습니다. 이제 관건은 글로벌 이벤트가 이런 어닝 시즌의 충격을 흡수해줄까 여기로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나온 이번 주 투자 전략을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전략들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50선 안착과 추가적인 레벨업을 시도하기에는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요소들, 불확실성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투자 키워드는 G2의 이벤트,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 그리고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뒤 옆 천천히 살피시면서 또 조심스럽게 이번 주 전략 세워보셔야겠는데요. 마켓 이말 기자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또 투자 포인트, 참고될 만한 요인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장 여전히 양대 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조금 더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시 구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전 세계 이 글로벌 증시가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짧은 기간 만에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깜짝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함께 단행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 후반에 있을 일본 쪽에서 BOJ, 여기에서도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다시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증시 웬일인지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바로 실적에 발목이 잡혀 있고요. 또 2050선에 대한 저항이 작용하면서 상승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2% 아쉽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32%의 상승 흐름이고요. 2046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50선에서 번번이 다소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럼 하루 동안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증시의 양적 완화 흐름에 힘입어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2050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상승 탄력은 약간은 좀 제한되고 있고요. 2045선에서 2050선 사이에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도 보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우호적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 현재 매수가 45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9시 30분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다가 서서히 매수 가담하면서 현재는 24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현재 623억 원의 매도 우위로 대응 중입니다. 업종별 동향도 보겠습니다. 현재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탄력이 가장 좋은 업종이 의약입니다. 2%대의 상승 흐름. 장 초반에는 다소 좀 1% 안팎의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 보여줬던 한미약품이 다시금 상승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업종 지수도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운수창고 쪽 1.3%대 상승, 통신과 섬유의복, 그리고 의료정밀도 나란히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일장에서 가장 부진한 쪽은요, 바로 건설입니다. 0.54%의 하락인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삼성 엔지니어링발 실적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 업종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전기전자, 이렇게 3개 업종이 오늘장 조정을 받고 있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소 좀 혼조 양상을 띠고 있고요. 파란 불을 켠 종목들을 좀 묶어보니까 오늘 삼성그룹주도 다소 부진합니다. 쭉 보시면은요, 삼성전자입니다. 0.78% 하락, 127만 9천 원, 128만 원 근처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또 삼성물산도 오늘 1% 가깝게 밀려나고 있고 삼성 SDS도 0.5%, 대체로 보면은 1% 미만의 제한적인 조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쪽의 주주 친화책이 이번 주부터 발표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상당히 좀 활발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단기 성향의 물량들은 오늘장에서는 다소 좀 매도 우위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주들 좀 묶어보겠습니다. 현대차 0.6% 상승이고요. 현대모비스 0.8%, 기아차는 2%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요, 지난주 후반에 대체로 실적을 내놨는데요. 부합하는 쪽도 있었고 하회하는 쪽도 있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 털어내고 위쪽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오늘장에서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자동차주에는 다소 좀 호재성 요인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G2발 악재로 인해서 크게 좀 밀려났던 SK하이닉스는 오늘장에 1.7%대 상승,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시총 탑10 가운데서는 가장 낙폭이 깊습니다. 현재 1.33% 아모레퍼시픽 조정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업종 내에서 건설 업종이 가장 크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여전히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확산되면서 해외 수주 베이스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 조선과 건설은 여전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선주 5종목 엮어봤는데요. 사실은 개장 초에 보셨던 분들은 약간은 좀 의아하실 겁니다. 개장 초에 조선주 5종목 모두 다 마이너스였는데 현재 현대미포조선이나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 띠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3% 안팎의 조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로 넘어가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지난주에 30%나 주가가 좀 밀려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20% 정도, 금요일에도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밀려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2.6%대 하락 흐름입니다. GS건설, 현대산업, 대림산업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특징 키워드, 바로 실적입니다. 지난주 후반에도 실적 발표 굵직굵직한 기업들 위주로 발표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들도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오늘도 중소형주들까지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쭉 묶어보니까 실적이 날개를 달아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여기에 좀 많이 속해 있는데요. 만도가 자그마치 10%나 오르고요. 현대위아도 6%대 상승 흐름입니다.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좀 긍정적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이 정부 쪽에서 사업자 선정에 포함이 됐다라는 내용까지 겹호재로 작용하면서 코롱생명과학은 현재 7%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도,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좋았던 걸까요? 증권사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만도입니다. 네, 만도가 지난 금요일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만도가 이 중국 시장의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키움증권입니다. 3분기 실적 리뷰.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3분기 상당히 훌륭한 실적이라 판단을 했고요. 다시 부각되는 중국 모멘텀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죠. 네, 만도의 3분기 매출액이 1조 2,750억 원, 영업이익은 6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를 기록하여 두 분기 연속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는데요. 3분기 중국 시장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는 상당히 훌륭한 실적이라 전했습니다. 중국 수익성 방어는 현대차 그룹의 물량 감소를 로컬 업체로의 매출 증가가 상쇄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중국에서의 선전은 칭찬할 만도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19만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 로컬 메이커향 납품과 전장 부품의 기여라 판단했고요. 또 완성차 생산량 증가로 인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만두의 지역별 매출 확인해 보시죠.
네, 만두는 3분기의 전분기 기준으로도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부진이 예상되었던 중국에서 2분기 3,125억 원 대비 0.3% 증가한 3,13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2,907억 원에 비해서도 7.9%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글로벌 GM 매출이 전분기 대비 10% 증가했고 인도에서는 크레타 등 신모델 등 증가에 기인해 개선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네, 놀라움과 아쉬움이 공존했던 3분기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17만 원에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기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점에 주목했고요. 또 중국 법인 OPM은 여전히 10%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3분기 만두의 중국 법인 OPM은 여전히 10% 이상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적 악화 우려를 해소했는데요. 네, 중국 OPM이 11%로 주요 고객인 현대차그룹의 현지 가동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3분기 연속 10% 이상의 OPM을 기록했습니다. 낮아진 현대차그룹 물량을 대신해서 로컬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전장 부품 믹스 개선과 부품 조달 현지화 증가를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기에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럼 만두의 주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10.45% 상승한 1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은 글로벌 호재를 이 내부적인 실적에 대한 부진이 상쇄하면서 상승 탄력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부담을 덜고 가는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84% 상승 687.74선 부근 지나갑니다. 지난주 후반은 다소 좀 어려운 흐름이 주 중반에 수요일, 목요일 나타났었는데요. 금요일장 약간의 좀 반등을 이뤄내고 오늘까지 반등 흐름 나타내면서 주요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이 분홍색 라인 5일선 그리고 초록색 라인 60일선을 뚫어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럼 분봉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갭상승 출발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좀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었는데요. 10시 구간대 다시금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수급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였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좀 수급 차트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개인부터 보겠습니다. 노란색 라인인데요. 개인은 장중 한때는 80억 원 정도 사들이다가 9시 30분 구간부터 이 매수폭을 서서히 줄이더니 현재는 굉장히 제한적인 매수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2억 원 개인 쪽에서 유입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장 초반에 팔다가 현재는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22억 원의 매수 우위 그리고 아직까지 기관은 거의 좀 매수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뚜렷하게 포지션 구축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기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좀 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많이 오릅니다. 과연 어느 쪽에 매기가 쏠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은 그동안 상당히 소외돼 있었던 게임 섹터입니다. 오랜만에 게임주들 동반 강세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필두에 나선 대장, 오늘의 대장은 바로 게임빌입니다. 게임빌 현재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요. 현재는 25%대의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게임 두 가지입니다. 애프터 펄스라는 대작인데요. 이 게임이 현재 글로벌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출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리고 있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노니아 S인데요. 현재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에 돌입했습니다. 두 가지 게임에 대해서 현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바로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홈투스도 8%대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신작 모멘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업체가 로켓모바일입니다. 이 고스트라는 게임 출시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는 12%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게임을 출시함과 동시에 유명 연예인이 이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로켓모바일의 고스트라는 게임은 영화배우 이정재 씨가 그 홍보를 담당하면서 더욱더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장에서 또 유아용품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벤트가 바로 중국의 오중전회인데요.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중전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쪽이 바로 유아용품입니다. 중국 쪽에서 출산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오늘 장에서 지금 강한 쪽 제로투세븐이 10% 가깝게 오르고 있고 깨끗한 나라,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모두 다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나리자가 약간은 좀 아쉬운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유아용품 관련주들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선물 12월물 지수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250선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냈는데 현재도 좀 많이 멀어지지는 않았고요. 제한적인 상승, 강보합권입니다. 다소 좀 아쉬운 점은 장 초반보다는 약간은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0.34%의 상승으로 250.15선 부근 지나갑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쪽에서 개인은 256계약 매도 우위고요. 기관은 600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쪽에서 1200계약 가까운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